이것은 GPU입니다. 여러분은 이 GPU를 이전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저 GPU가 아닙니다. 실제로 절대적으로 환상적입니다. 특히 썬더볼트를 지원하는 얇고 가벼운 노트북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크리에이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것이 어떻게 워크플로우를 개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을 것입니다. 내가 보여줄게요. 호키드.com을 사용하면 저렴하고 쉽게 윈도우즈 라이선스를 구매할 수 있으며 땐 20코드를 사용하면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를 완료하고 킵을 복사하여 활성화 설정에 붙여넣으면 끝입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19 라이선스를 할인하고 동일한 코드 TN20을 사용하여 추가 할인 혜택을 받으세요. 아래 영상 설명에서 호키드.com을 확인해보세요. 이건 GPDG1이라고 불리는데 저런 상자에 담겨있어요. 저는 와트기기라는 웹사이트에서 이걸 발견했습니다. 아래 설명에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코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건 외장 GPU와 도구일 뿐이고 이게 왜 이렇게 놀라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썬더볼트 4포트와 아켈린 포트가 있고 조용하고 일반적인 스위치와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펜 속도를 조용하게 하고 정상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만 이게 무슨 일을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공기가 들어갈 그릴도 있어요. 위쪽에 또 다른 작은 펜 그릴이 있습니다. 여기 옆에 작은 그릴이 하나 더 있고 여기에 펜이 몇 개 있습니다. 실제로 이쪽에서 불어오는군요. 그래서 측면에서 공기를 빨아들인 후 이쪽에서 빠져나와 장치 뒤쪽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니키 마우스 전원 코드, USB 타입-A 포트 2개, 편리한 SD 카드 슬롯 1개, 디스플레이 포트 2개, HDMI 포트 1개가 있습니다. 이것의 멋진 점은 이것을 보면 실제 GPU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8GB의 반함을 탑재한 레디언 7600XT입니다. 이걸 어떻게 켜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제 플러그를 꽂기만 하면 됩니다. 전원 코드는 여기에 있어요. 그다지 길지 않은 내용이므로 여기에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케이스에는 썬더볼트 4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앞쪽에 연결할 거예요. 이 노트북 기억나는 사람이 있나요? 좋아요. 이 제품은 전용 GPU가 없고 통합 그래픽만 있는 14인치 OLED 화면 2개를 탑재한 ASUS 젠북 도구입니다. 지금 작업 관리자에 보면 인텔 아웃 그래픽만 있습니다. 이제 썬더볼트 4포트를 꽂고 켜보겠습니다. 갑자기 컴퓨터가 전원에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저거 봐. 봤어. 라데온 RX 7600M XT. 이 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안드 웹사이트에서 RX 7600M 그래픽을 설치했다는 걸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 방법을 모른다면 정말 간단합니다. 구글에서 7600M 드라이버를 검색한 다음 첫 번째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면 됩니다. 정말 쉽죠? 하지만 이제 썬더볼트 4 케이블만 사용하면 외부 GPU와 여러가지 추가 부품, 추가 디스플레이 부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에 있고 여러 개의 화면이 켜져 있다고 가정해보죠. 뒤쪽에 디스플레이 2개와 HDMI 포트 하나를 더 넣을 수 있어요. 따라서 에디언 GPU가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추가 화면이 3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텔은 지금 어떤 GPU도 수행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좋아요. 그리고 전용 GPU가 없는 노트북은 케이블 하나로 연결하면 됩니다. 3개의 디스플레이가 제공됩니다. 최대 65W 노트북을 장착할 수 있으며 추가로 GPU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포트. 당신이 창작자라고 가정해보죠. 염산을 수집하고 싶습니다. 이 노트북에는 SD 카드 슬롯이 없으므로 SD 카드 슬롯을 추가했습니다. USB 타입-A 포트 등. 정말 놀랍죠?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하드웨어 정보를 열어서 GPU 성능과 현재 상황을 살펴볼 수 있게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언제나 그렇듯이 코어 얼터 7155H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열로 인해 속도가 조절됩니다. 여기에 접어보겠습니다. 성능 모드로 전환하면 CPU 펜이 실제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로 스크롤하면 레디언 그래픽을 볼 수 있고 여러가지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 그래픽 성능 얼마나 끌어당길 것인가. 보시다시피 이미 87W에 도달했고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그래픽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0으로 설정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선200을 열었습니다. 예를 들어 3D 렌더링을 하고 레드시프트를 사용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아크 GPU는 칩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레드시프트에서는 아직 지원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GPU 10분 테스트를 진행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살펴보면 이 총체적인 그래픽의 힘을 보세요. 4W, 21W, 40W, 62W, 68, 51. 흥미로운 점은 점점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것을 절대적으로 고정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72W예요. 따라서 작업 관리자에서 사용률을 살펴보면 급증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썬더볼트가 대역폭을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저걸 보세요. 75W. 이제 여기에서 따뜻한 공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실 매우 좋은 온도예요. 저 64도를 보세요. 기업 접합부, 그곳이 핫스팟이에요. 그리고 GPU 온도는 59도인데 이는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다른 비트에 사용할 수 있는 분변은 300MB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완벽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발견한 것 중 하나는 실제 도크나 그래픽카드에 최대 부하를 걸면 일종의 전력 급증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화면에 가끔씩 전원이 꽂혔다고 표시되기 때문이죠. 아래쪽에 작은 아이콘은 항상 전원이 꽂혔다는 것을 표시하지만 꽂혔다면 전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온도를 보여주거나 오류를 보여주려면 1초 동안 잃어버려야 합니다. 이제 전기가 끊겼는데 마침내 다시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최대 전력이 82W라는 점을 보세요. 좋아요. 4100W였습니다. 그런 건 시네벤츠를 닫고 페르마를 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실제로 GPU에서 얼마나 많은 절대적인 합성 성능을 끌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될지 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살펴보죠. 이전에는 82W였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포 스트레스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보세요. 이건 720이 달리고 있어요. 화면에서는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100W에 도달했다는 점을 살펴보세요. 즉, GPU에 100W 전력을 공급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는 것을 절대적으로 보장합니다. 이제 온도가 조금 더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0 등등. 그동안 앞쪽 스위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아주 평범한 스위치가 있는 셈이죠. 지금은 일반으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TGP 한도는 100W인데 최대 100까지만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걸 바꾸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전체 그래픽 전력은 60W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작은 뾰족한 부분이 보이시나요? 기본적으로 그 작은 스위치로 팬은 조용하게 유지하면서도 그들은 그래픽 전력 와트 수는 제한됩니다. 100이나 60. 그러니 100으로 되돌리겠습니다. 전원을 연결하면 아마 1분 정도 걸릴 겁니다.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가면서 약간의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것으로 실행됩니다. 저기서부터 우리가 끌어올리는 배를 보세요. 흥미로운 점은 60W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GPU가 100W를 소모하더라도 노트북 충전에 여전히 65W가 공급되므로 매우 좋은 전원 공급 장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드웨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게 됐죠. 특히 참작자로서 실제 세계에 적용했을 때의 실제 결과는 어떨까요? 단순히 게임을 하면 당연히 이 제품이 게임 성능을 높여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합 GPU는 사실 게임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창의적인 응용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어 프로의 프로주뱅에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하나는 외부 GPU를 연결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연결하지 않은 채로 실제로 얼마나 성능이 향상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은 결과를 보세요. 신기이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은 친구만 추가했을 뿐인데도 성능이 50%나 향상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전에는 통합 GPU였습니다. GPU FX 10.2 그리고 지금은 28.5를 살펴보세요. 거의 3배나 빠른 속도죠. 원점수가 50%에 상승했습니다. 조금 더. 인트러프레임의 점수는 50%에 약간 못 미칩니다. 넌 도피도 흥미롭게도 40위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50%의 이득이고 전체 점수는 50% 이상의 이득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작은 친구는 무엇을 하든 편집 성능을 정말 높여줍니다. 전용 비디오 메모리가 생기고 그래픽 효과도 훨씬 좋아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제가 이 솔루션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제 도크를 얻을 수 있고 도크가 실제로 성능도 향상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성능을 얻기 위해 매우 두껍고 큰 노트북이 필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노트북 전용 GPU가 큰 경우에도 부스트를 사용하세요. 하지만 이제는 얇고 가벼운 제품으로 이동 중에도 필요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올 때는 이 도크에 플러그를 꽂아두곤 합니다. 저는 노트북에서 모든 성능을 얻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든 성능도 얻습니다. 이것이 애플에도 적용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윈도우즈만 지원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맥북 프로 M3 맥스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집에 돌아와서 엔비디아 아이더스 4080 슈퍼나 5090도는 꽤 비슷한 그래픽카드가 장착된 이런 도크를 가지고 있고 노트북을 그냥 연결하면 됩니다. 붐. 갑자기 미친 워크스테이션이 생겼어요. 저는 그것에 정말 관심이 있어요. 그렇길 바라요. 아시는 것이 있다면 아래 댓글란에 알려주세요. 하지만 이 장치에 대해서도 몇 가지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레디언 GPU이고 모바일 GPU입니다.
저가형이긴 하지만 내장형 인텔 아웃 그래픽과 비교하면 여전히 꽤 큰 손님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엔비디아였다면 좋았을 텐데요. 그랬다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러면 가격이 조금 더 비싸질 거라는 건 알지만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4060ti라 하더라도 3D 작업의 와트당 성능이 향상되고 다른 프로그램들의 성능도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아니면 100W TD는 48인치 노트북을 준다면 그것도 정말 대단할 겁니다. 이 장치의 두 번째 단점은 포트가 2개라는 것입니다. 노트북이나 기기에 아툴러스 링크가 있는 경우 우리가 본 일부 미니 PC에서 아툴러스 링크가 있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모든 포트가 잘 작동하죠. 따라서 유일한 단점은 아툴러스 링크를 연결하면 포크가 기본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굉장한 장치인가요? 정말 좋아요. 사실 가격은 다른 보드들과 비교하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포트가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디스플레이 포트가 있으면 해당 마운트에서 실제 성능도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정말 좋아해요. 따라서 이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래 영상 설명을 확인해보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주세요. 직접 최고의 PC를 조립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영상 설명에 조립 가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댓글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